예,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과 교수 심흥선입니다. 카이스트 학부를 나왔고요. 그 학부는 91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됐죠. 그리고 교수로 부임한 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박사과정 때 제가 이제 연구를 했던 경험, 이런 게 이제 결국 학자의 길로 가게 만든 건데요. 제 경우는 박사과정 때 이제 첫 번째 연구가 저희 지도 교수님의 연구 분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런 연구를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이 충남대 물리학과에 임국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공동 연구 지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연구를 수행을 했고, 어쩌다 보니까 결과가 잘 나와서 괜찮은 저널에 이제 논문을 게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에 대한 용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박사과정 내내 어찌 보면은 연구 주제를 제가 스스로 택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를 시작하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경험들을 계속 쌓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런 경험을 쌓으니까 이제 학자가 돼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원생이 연구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죠. 사실 연구라는 걸 처음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제 뭐 학계에 기여도 하고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대학원생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쩌다 보니까 연구 주제를 제가 택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짓는 연습을 몇 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어떤 주제를 택해야 될까? 라는 시작점에 이제 고민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제를 택하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의 난이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얻어내는 성과의 값어치도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떤 걸 택해야 좋은 기여가 되지? 라는 고민을 꽤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어려움들은 이 논문들을 읽으면은 이게 저만 모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알 것 같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넘어갈 때 답답함을 느꼈었고,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거냐면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면 이게 큰 진척이 있겠다라는 생각되는 점이 있는데 그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제자리에서 맨맨 돌고 있고 막 이러면 되게 답답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물이 끓듯이 이게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갑자기 이거구나 하는 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딱 오면은 이제 됐네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갑자기 잘 풀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몸에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운동하는 습관. 근데 뭐 저는 주로 달리기를 했었는데, 요즘 학생들 보니까 이 체력 단련실에 자주 가더라고요. 몸도 좋아지고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운동 같은 걸 꾸준히 하고, 운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습관으로는 이제 이게 다들 수학, 과학 이런 걸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주 몰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넓게 보는 게 아무래도 조금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이제 보완할 방법이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책 같은 걸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그걸 해결했었는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문책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과학도로도 살아가는 거라든지, 그냥 그 외에서 이제 삶의 범위를 넓힌다든지 이럴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연구를 해서 그런 상들을 받았냐면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애니온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종류의 입자예요. 근데 뭐 진짜 입자는 아니고 준입자, 입자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어떤 물리 현상인데, 이 애니온이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학부 양자역학을 배우면
거기서 이제 자연계의 모든 기본 입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보존이나 페르미온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애니온이라는 애들은 그 분류법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준입자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만큼 기존의 양자역학 틀을 벗어난 거라서 사람들이 발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이 두 개의 그룹에서 서로 다른 실험 신호를 발견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갑자기 저희 분야 학계라든지 저희 분야를 넘어서는 물리 학계가 다 들끓기 시작했죠. 이제 새로운 종류의 이제 진짜 있는 것 같다, 입자가 뭐 이런 식인 거죠. 들끓기 시작했는데 이제 운이 좋게도 그때 저희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론을 가지고 그 중에 실험 하나를 쳐다봤더니 실험 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저희가 실험 해석을 다시 해보니까 그 실험 결과는 그 애니온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이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이론을 저희가 이제 학계에 발표를 했고, 이제 저희 이론이 이제는 그 애니온을 발견하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려면 이 물리나 뭐 많은 학문들이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기본적인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바탕이 돼서 걔를 가지고 이제 더 복잡한 걸 해결해내는.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이 뭐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조금 다른 각도로 쳐다보는 겁니다. 다른 각도로 쳐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물리 말고도 다른 데도 다 그럴 것 같아요.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그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 때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카이스트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치고 한 3년 반 정도를 이제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밖에 있다가 이제 교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 카이스트에 있었으니까요. 사실 저한테 이 카이스트는 어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대상입니다. 뭐 삶의 모든 게 들어있어서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되게 복합적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카이스트가 이제 학생들이 아주 우수하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고,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날개를 잘 달아주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연구원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카이스트 밖에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다른 대학의 어떤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연배가 이제 지금 제 연배 정도고, 저는 이제 갓 박사를 졸업했을 때니까요. 이제 그분이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학자라면은 자기 생애에서 나는 이걸 했다라고 자신 있게 내보일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뭐 파급 효과가 아주 큰 중요한 연구를 하려고 노력해라. 또 하나 말씀은 그 교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우리나라 그 물리 연구에 있어서 2세대다. 그러니까 1세대가 있고 이제 본인이 2세대인데 이제 제게는 이제 뭐 2.5세대나 3세대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1세대하고 2세대가 이제 쌓아 올린 게 있으니까 3세대는 뭔가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부담이 되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맞는 말씀이신 게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세대별로 어떤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연구회의 회장을 맡았었고요. 그 센터는 제목이 응집상 양자결맞음 센터예요. 응집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고체. 양자결맞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들의 양자역학적인 파동 현상.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하는 센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집단 연구를 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센터 공동 연구를 주로 합니다. 교수님들 간에. 교수님들이 한 10분 정도 참여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말은 이제 각 그룹에 이제 학생들까지 같이 있으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는 되는 센터고, 이제 종종 자주 만나서 요즘 연구하는 거 서로 얘기하고 공동 연구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집단 연구가 사실은 20년 전에 이미 이 연구를 선도하는 해외 나라,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있었어요. 그런 집단 연구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요즘에는 이 인텔이나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 거대 IT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연구 지원을 받아서 이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발전해야 되는 방향인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없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조금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노력으로 이제 그런 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그 센터를 다행히 이제 연구재단에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서 이제 같이 집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서 뭐 조금이라도 저희 분야가 이제 활성되길 바라는 게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저는 카이스트 학생들이 이제 아주 뛰어난데 이제 좀 더 뛰어나려면은 시야를 좀 넓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한테 주어진 문제들 이런 거를 푸는데 아주 능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능력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일단 주어진 다음에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그 문제에 갇힐 수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거기서 한 번 더 뛰어오르려면 이제 좀 더 넓게 봐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삶의 여유도 갖고, 과학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제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폭넓게 이제 쳐다보면서, 재밌게 살면 좋겠습니다.